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항상 이 자리를 지키는 그는 이반장 이종형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벌써 4월도 이제 중순에 가죠. 4월 13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그래요. 이제 벚꽃도 졌어요. 예, 저번 주말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랬는데 한 주 사이에 벚꽃이 거의 다 이제 지고 여의도는 푸른색으로 이제 다 바뀌었더라고요. 참 이 세월이라는 건 그죠? 12월 항상 이럴 때는 이 추위가 끝날까?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해봐요. 6월, 7월에는 또 더워서 우린 막 에어컨 바람을 찾을 거고 아이스크림을 막 먹을 거고 그죠? 이거 보면은 뭐든지 약간의 시차만 있을 뿐이고 약간의 어떤 변동만 있을 뿐이지 결국 더울 때는 더워질 수밖에 없고 추울 때는 추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죠? 하여튼 어찌 됐건 간에 그게 자연의 법칙이고요.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은 자연의 법칙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지 그 법칙이 조금 늦게 작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여름에 겨울 패딩 입나 보다. 그러지 않아요. 그럼 지구 망하죠. 멸망하죠. 그죠? 주식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의 뜻을 좀 잘 이해하신다라면 도움이 될 텐데, 글쎄요. 오늘도 미국 시장 새벽에 많이 밀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아예 그냥 대놓고 현실화 되기 지금 일보 직전으로 다 가 있죠. 그래서 오늘 유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하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뒤숭숭합니다. 글쎄요, 바이든 대통령도 어저께 그랬잖아요. 대놓고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건 기정사실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또 어떤 식으로 중동이 또 기름을 붓고 불이 붙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 여러모로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죠? 조심해서 굳이 나쁠 필요까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총알이 막 빗발치고 있는데 그때 혼자 돌격 앞으로 하고 돌격을 외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죽습니다. 총알이 빗발칠 때는요. 총알이 소리가 그칠 때까지 머리 숙이고 있는 게 최고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어찌 됐건 간에 여러분들 우린 잘 이겨내고 또 잘 살아남아야죠. 그죠? 그러려면 또 이 반장을 필요로 하신 분들한테는 또 제가 다가갑니다.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시면 제가 다가가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02786-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저희는 연락을 받고 있고요. 전화에서 2분, 무료 문자에서 1분 상품 드리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 어떤 분 되셨나요? 8978님 되셨고요. 4112님 되셨고요. 6255님 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다면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요. 전화 문자 주시기 바라고요.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있고요. 오늘의 첫 번째 전화는 되겠네요.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아이고, 영광입니다. 별 말씀을. 제가 더 가문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이니까 영화 제목이네. 몇 번 도전했다가 탈락했다가 이곳이 됐네요. 아이고, 죄송해요.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을 해서 한번 팍팍 해드려야 되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부산에 사는 태율이 할머니입니다. 태인이 할머니요? 태율이 할머니. 그래요. 태율이 할머님. 우리 태율이 할머님은 연세는 얼마나 되셨어요? 70대. 70대요? 그래요. 주식 경력은 몇 년이나 되셨어요? 태율이 할머님. 이제 한 2년 됐는데. 2년이야? 그래요. 우리 태율이 할머님. 그냥 막 아무거나. 그래요. 지금 전화에 좀 이렇게 옆에 소리가 좀 많이 들어오네. 그래요.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우리 태율이 할머님은? 현대로템이요. 현대로템이요. 매수가 얼마예요? 20%에서 10% 이번에 팔고 10%. 10%에 얼마예요? 매수가가? 27,000원. 27,000원이요? 또 있나요? 포스코 홀딩스 55만 원에 20%. 몇 프로요? 20%. 이메이드 11,700원에
11만 7천 원에 30%. 30%요. 예. DS 단속 22만 원에 7%. 7%요. 예. 알겠습니다. 이 수화기를요, 조금만 입에 가깝게 대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예, 왜냐면, 지금, 예, 소리가, 예, 음질이 안 좋다. 아우, 예, 이제 지금, 예, 그렇게, 예, 하시면 돼요. 예. 그래요. 우리가 노래방 가서 저거 할 때는, 노래 부를 때는 약간 마이크를 띄라 그러잖아요. 예, 오늘은 예. 약간 붙이셔야 돼요. 이러면 됐습니까? 예, 지금 좋아요. 그래요. 예. 이 중에 이 반장한테 오늘 제일 궁금하신 거는 어떤 건가요? 다 궁금한데요. DS 단속이 너무 그냥 갑자기 떨어지니까. 아, DS 단석이요? 예. 70대고 주식하신 지 2년 되셨다 그랬죠? 예. 그래요. DS 단석. DS 단석 22만 원. 그래요. 22만 원. DS 단석을 사신 건 혹시 2월 달 아닌가요? 그죠? 2월? 예. 맞아요. 2월 맞나요? 예. 아, 2월 달에 사셨죠? 예, 그래요. 혹시 죄송한데 2월 달에 어떤 계기로 사시게 됐어요? 우리 한번 솔직하게, 편하게 마음 터놓고. 그거를 처음에 그걸 받으려고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하나도. 그랬는데 그게 이제 막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막 호기심으로 사고 싶어서. 아, 이거 공모주 할 때 그래. 신청하셨구나? 예.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실수했지요. 아, 공모주 할 때? 예. 그래요. 이게 작년 12월 달에 상장이 됐죠? 예. 일단 먼저 DS 단석 같은 경우에 뭐 하는 회사일까요? 그냥 잘은 모르지 뭐 화학기업이고 뭐 폐배터리 이런 걸 하는 아, 예. 회사라고.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말해서 뭐 막 이러는데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요. 재활용 하는 회사예요. 재활용들. 예. 그거 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예. 폐배터리도 뭐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얘네 예. 워낙 주력은 폐배터리는 아니에요. 폐배터리가 아니라 얘네 주력은 우리가 바이오 디젤, 뭐 바이오 증유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아, 못 들어보셨어요? 얘네 이런 바이오 디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네 주력이에요. 예. 그리고 얘네들이 그 폐배터리 부분이 뭐 폐배터리 쪽이 워낙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얘네가 폐배터리도 그거 하는데 근데 이 폐배터리에서는 제가 이런 부분을 아마 이거 분명히 좋게 보셨을 때 들어가셨을 때가 아마 글쎄요. 죄송한데 요거는 혼자 판단으로 타이밍도 잡으신 거죠. 그죠? 예, 혼자 그냥. 그래요. 지금 잘 보시면 고를 수밖에 없는 게 그때가 딱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때가 잘못 산 거는 아니었어요. 왜냐? 그때도 실은 접근은 한번 할 만했었어요. 왜 그러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 워낙 전망은 폐배터리라는 거에 꽂혔기 때문에 이 DS 단석이라는 애에 대해서 아마 그때 상장할 때도 그렇고 아마 이 회사에 대해서 별로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때 아마 공모도 많이 되지 않았나요? 사람들 많이 몰리지 않았나요? 예, 많이 몰렸죠. 그죠? 많이 몰렸죠. 한 그래서 40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못 받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쉬움이라는 거거든요. 작용한 가장 큰 이유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쉽게 저는 솔직하게 이 회사 상장할 때 저도 그때 DS 단석이라는 게 12월 달에 좀 워낙 시끌시끌하면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가졌었는데 근데 그때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제가 싫어하는 게 있어요. 뭐냐? 폐배터리라는 게 전망을 좋으니까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요. 공모주 할 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올라가죠. 예, 올라가겠죠? 예, 당연히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40만 원대에서 출발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 공모주 가격이 정해지는 건 어떻게 가격이 정해지는지 아시죠? 혹시 모르세요? 아직 뭐 주식에 대해서 확실히 그래요? 주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 법칙은 있어요. 원칙은. 그런데 쉽게 말하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관들한테 수요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가보다 기관들은 좀 돈도 많고 아는 것도 많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기관 애들한테 너 이거 얼마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니? 라고 물어봐요. 쉽게 말하면. 그럼 기관 애들이 막 가격을 써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정해요. 그러면 우리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죠. 기관들이 일부러 가격을 높게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높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기관들은 예를 들어서 공모주에 있어서 개인들보다 유리해요, 불리해요, 받는 게? 유리하죠. 유리하죠.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상장 전에 예를 들어서 뭐 벤처 캐피탈이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우리 저기 프리 IPO라는 거 그런 거 들어보셨죠? IPO 하기 전에 정식으로 하기 전에 먼저 기관들이나 이런 데들 돈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프리 IPO 같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 기관들은 먼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은 일반인들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공모주 보통은 다른 편법들도 있긴 해요. 장외에서 하고. 근데 그런 거 빼고 정식으로는 개인들은 살 수 있는 게 언제예요? 공모주 되고 나서 청약되고 나서 이게 공모주 때 사거나 아니면 시장에 이렇게 나온 다음에 사겠죠. 예. 그죠, 태유리 할머님? 그러면 예. 기관들보다 어때요? 상대적으로 훨씬 비싼 가격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죠? 실은 제가 그때도 이 DS 단석을 보면서 아 이거 참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혀를 끌끌 찼던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보면서. 왜냐? 이 회사 폐배터리 좋은 거 알아요, 몰라요? 재작년부터 폐배터리에 대해서 좋은 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다 알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생각을 한번 다시 바꿔보죠. 폐배터리가 이제 지금 당장 본격화된 건 아니에요. 그죠? 작년에 2차 전지 좋을 때도 기억들 나실 겁니다. 폐배터리가 이제 올해 아니면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이나 후년 정도부터 이제 폐배터리가 본격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만큼 시간이 있어요. 근데 폐배터리라는 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폐배터리 하는 기술이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요. 글쎄요, 이건 사람마다 보는 눈은 틀리니까 솔직하게 폐배터리가 그렇게 엄청나게 기술력이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뭔 소린지 이해가 되세요? 예. 중요하고 앞으로 시장이 커지는 건 맞겠지만 폐배터리라는 게 어마어마한 기술력으로 해서 어떤 특정 기업 하나 두 개가 독식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러면 돈 되고 앞으로 성장성이 좋다라고 한다면 여러 회사들이 뛰어들겠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그러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DS 단석 같은 경우에 얘네 지금 주력은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디젤 그러니까 바이오 디젤 이런 것들이에요. 주력은 아직도. 그런데 폐배터리 관련돼서 이제 계속 조금씩 하고 하는 건데 그 분야 때문에 이런 회사가 40만 원, 50만 원대예요. 그 가격에 상장했다면 이렇게 딱 봐도 너무 높은 가격에 상장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예, 사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보통 혹시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황제주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황제주? 황제주식, 황제주다. 황제주에 등극했다. 이런 말 혹시 못 들어보셨나요? 예. 황제주는 한 주당 100만 원이 넘으면 우리가 황제다 이래요. 그래서 100만 원이 넘으면은 황제주 그 대열에 들어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DS 단석도 쉽게 말하면요. 태유리 할머니 100만 원이 넘으면 황제주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런데 황제주가 되려면요. 주식이 진짜 좋아야 돼요. 웬만해선 안 돼요. 황제주가 잘. 유통 물량이 극히 작거나. 그런데 DS 단석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50만 원, 50만 원까지 갔더라고요. 상장하고 나서. 그죠? 근데 얘가 황제주 우리 반. 그러면 왕자주 정도 되나? 황제의 반 정도 되니까? 네, 왕자주 정도? 하여튼 어찌됐건 간에 과연 DS 단석이라는 게 회사 내용으로 40만 원, 50만 원대가 정당한 가격일지 저는 이게 너무 큰 의문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이 회사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나면은 혹시 질소과자라는 거 못 들어보셨을까요? 질소과자. 우리가 예전에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과자 가격을 못 올리니까 과자 회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과자 포장을요, 이렇게 질소를 넣어서 되게 크게 만들어요. 뭐가 많이 들은 것 같이. 혹시 그런 거 기억나세요? 몇 년 전에? 예. 그래가지고 욕 많이 먹었잖아요. 그죠? 내용물은 바뀐 게 없는데 그 과자 그 봉지만 이만해. 그래서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전 솔직히 DS 단석을 보면서 바로 이런 질소 과자 느낌을 받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말씀 듣고 포장 내용물은 좀 죄송해요. 포장 내용물은 형편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 회사가 뭐 쓰레기 같은 회사 그게 아니라 이 회사에 진짜 하는 것보다는 너무 과대하게 주가가 포장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죄송한 얘기인데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는 이게 오히려 저는 지 자리를 잡아가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죄송한데 지금 12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제 눈엔 아직도 이 가격이 저는 거품이 낀 가격으로 보여요. 저는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의 적정 가격은 뭐 사람들마다 적정 가격 내는 거는 틀리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보는 눈에서 적정 가격은 이거보다 더 내려가야지 이 회사는 적정 가격을 가요. 근데 단지 지금 사신 가격이 저번에 들어갈 뻔한 가격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가격이었어요 라고 제가 위로해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신규 상장 패턴 아시잖아요. 그죠? 신규 상장에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안 좋은 패턴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안 좋은 패턴에서 일단 바닥을 찍는 것 같네요. 그리고 살짝 올라오네요.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상장한 가격 밑에 한 35만 원 근처 무렵까지는 반등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실 수는 있는데 잘못하신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으면 상관이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 근데 어때요? 바로 빠져버리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신규 상장 패턴이라는 거 제가 말하는 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무조건 얘는 이 가격 전에 했던 저점이 얼마입니까? 17만 원인가요? 이 17만 원 여기 보이시면 17만 원 보이실 거예요. 이 가격을 무조건 깨고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워낙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꺾이기 시작하면 이거는 분명히 저점 깨고 내려간다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신규 상장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실은 이렇게 얘가 올라가지 못하는 순간 얘는 뭐 팔았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희 방송을 보는 분들보다 안 보는 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반장이 아무리 이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신규 상장 패턴을 설명드려도 거의 다들 모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신규 상장 패턴 많이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아하 하고 오히려 이걸 역으로 이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남은 역으로 이용할 때 자기는 거기 어떻게 보면 당하는 사람이 돼. 그러면 좀 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은 죄송한데 제가 지금 해야 될 얘기는 다 했고 이 DS 단석에 대해서는 그나마 7%밖에 안 갖고 있는 게 다행이고 웬만하면 얘는 파시는 게 더 낫다. 나중에 또 한번 어떻게 노려보실 신규 상장을 이용해서 노려보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나머지 이제 차트로 빨리빨리 할게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30% 비중이 제일 많은 애인데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여러분들 보시면 할게요. 보세요. 왜 제가 조심하라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런 애들. 보십시오. 쭉 꽂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정 잘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 위메이드 보니까 위메이드도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추천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도 그거 알아요. 그런데 보세요. 올라가는 것 같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시 빠져버리더니 또 올라가는 것 같더니 실은 제가 그랬죠. 이럴 때 팔아야 된다고. 거의 10중 팔고. 보세요. 다시 밀려버리죠. 여러분들이 주식을 굉장히 잘하면요. 그리고 저같이 경험이 많으면 제가 이런 거 막 추천 보고 막 사는 거 제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한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의 매력이 전 이게 있는지 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위메이드에 대해서 제가 좋게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어찌 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샀다 이거야.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질 때 여러분들은 절대 개인들은 대응 못 합니다. 저거 그냥 계속 더 빠지면 더 빠진 대로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좀 심하게 2년, 3년, 4년, 5년 동안 저 밑으로 내려가면 그동안 그냥 들고 계시는 수밖에 없어요. 왜? 저거에 대해서 대응이 안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 말도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말하고 던지면 그만이야. 근데 이걸 만약에 잘못돼. 그럼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이건 누구도 원망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메이드도 지금 11만 원에 사셨는데 이거 지금 요번에 올라오다가 또 밀리고 있는데 전 위메이드 뭐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전 이거 뭐 진짜 얘가 좋은 부분은 모르겠어요. 칭찬할 건 딱 하나 있어요. 뭐냐? 워낙 다른 회사들을 게임 회사들 중에 얘네가 본보기 된 거 있어요. 또 이렇게 되면 위믹스 얘기할 텐데 위믹스 아니에요. 저 위믹스 굉장히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건 간에 뭐 그거 했던 대표 뭐 장용 대표가 그 양반도 그거 물러났잖아요. 뒤로 요번에. 예. 전 모르겠어요. 위믹스를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플레이 투 원 해가지고 뭐 굉장히 좋은 말로 치장해서 했지만 전 처음부터 그랬어요. 전 플레이 투 원 그거 아니라고.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어찌 됐건 간에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칭찬할 부분은 뭐냐 하면은 얘네들은 게임 회사가 자기 본업에 충실하면 그 좋은 게임을 갖고 IP를 만들어서 그걸로 로열티 수입을 제대로 낼 수 있다라를 어떻게 보면 보여준 제일 대표적 회사가 위메이드예요. 전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위메이드 같은 게 힘들더라도 좀 더 그런 식으로 해서 발전을 더 많이 시켰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엉뚱하게 위믹스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손을 대면서 주가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결국 움직이는 것 같더니 다시 내려가고 있죠. 어찌게 됐건 간에 저는 이거 빨리 그냥 빠져나가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거 오히려 들고 있어봤자 저는 희망 고문이라고 보고요. 게임주가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면 모르지만 그게 언제일지 그리고 게임주가 올라올 상황이 될지 안 될지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요? 글쎄요. 그걸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는 전 아닌 것 같아서요. 이런 건 오히려 차라리 현금화 시켜놓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고 포스코홀딩스도 제가 저번에 한번 상담드린 여러분들한테 방송해드렸던 그대로죠. 여러분 한번 지켜보세요. 보세요. 어때요? 희망 고문하면서 죽인다 그랬죠. 제가 이제 시장이 여러분들 그냥 죽이지 않아요. 절대. 이제 시장이 여러분들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절대 포기 안 하게 하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도망 못 가게 하고 해요. 보세요.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보세요. 올리고 이제 뚫고 나간다 하다가 물려요. 근데 차라리 여기서 그냥 더 쭉 뺐으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포기한다 그랬죠. 근데 보세요. 딱 버티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제 말 안 믿기면 여러분들 방송 다들 아니면 인터넷 방송 보세요. 다들 뭐라 그랬는지 작년 8월, 9월 때 포스코홀딩스 10월에 뭐라 그랬는지 이렇게 안 빠지는 구간에서 오히려 지금 더 사야 됩니다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예, 제 말 안 믿기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제 말 안 믿으시니까 보세요. 예, 작년 8월, 9월, 10월에 방송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거의 다. 예,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더 밀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반등시킵니다. 와, 이제 많이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예,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대부분의 하는 사람들이 방송했던 사람들의 멘트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나? 다시 또 미죠. 그런 다음에 보세요. 또 올리는 것 같다. 이번에 다시 하는 어떻게 보세요. 또 밀어버리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이거 설명드렸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제 죽이는지. 여러분들이 우리 개인들이 도망을 못 가게 하고 죽여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렇게 혼자 미친 사람같이 떠든 거예요. 이런 시장 이제 잡혀버리면 여러분 못 빠져나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건 모르겠어요. 글쎄요. 저는 뭐 포스코홀딩스 이 회사 55만 원 글쎄요. 좀 오래 갖고 이거 전 계속 하여튼 뭐 제가 좋게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이 없네요. 죄송한데 제가 그냥 거짓말로 막 좋게 얘기해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또 그거는 못해요. 그래가지고 안 좋아 보여요. 계속.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갖고 계시면 뭐 떨어지면 나중에 뼈값은 하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글쎄요. 그러려면 더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저는 차라리 이 주식 딴 걸로 태우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대 롯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금보다 더 떨어지겠다고요? 예, 전 더 떨어진다고 봐요. 예. 그래서 현대 롯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현대 롯데는 글쎄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뭐 방산 관련으로 워낙 방산이 오늘도 막 얘기 드렸잖아요. 오늘도 미국 시장이 많이 밀리고 기름값 많이 오르고 간 이유가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을 타격할 게 지금 타임을 재고 있죠. 예. 뭐 24시간 안에 이루어질 거다 막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초재기하고 있는데 일단 그럴수록 방산에 대한 매력 가치는 있기 때문에 일단 현대 롯데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27,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차피 매수 가격이 깡패라고 아직은 더 가져가 보시는 걸로 할게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20%인데 그래서, 이번에 10% 팔았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더 가져가시는 걸로 할게요. 아시겠죠? 요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태훈 어머님. 하여튼 그런데 이 반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여보세요? 예. 예. 제가
1번 나노신소재, 2번 대덕전자. 아, 죄송한데요. 제가 그런 거는 안 합니다. 예, 저희 방송은 그런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건 제가 대답 못 해드리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예,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 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열려 있고요. 아, 예, 제가 오늘 드디어 부산을 갑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예, 오늘 방송 끝나고 부산을 가는데요. 부산 기다리는 분들 되게 많으셨어요. 저도 한번 봤더니 제가 거의 이제 강의를 작년부터 많이 줄여서 따져봤더니 거의 한 10개월? 예, 거의 9개월, 10개월 만에 가는 것 같아요. 이제 1년에 진짜 한 번 가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뭐 오늘 2시 반부터입니다. 오히려 타이밍도, 예, 총선도 끝나고 지금 굉장히 지고 있어요, 주식시장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와서 많은 이야기 듣고 가실 분들은 근데 35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고 싶으셔도 뭐 아무리 뭐 세우고 해도 뭐 400명 이상 못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즘 제 강의에 처음 오시는 분들 많은데 그건 너무 환영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전문가 방송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종목이나 이런 거를 추천해 주거나 뭐 종목을 얘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 전 그럴 이유도 없고, 그리고 방송도 저희 방송이 상담 프로만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제가 왜 종목 추천 이런 방송 안 하냐면,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전문가 활동을 하고 해서 여러분들 막 영입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라면 해야겠죠. 근데 전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걸 해드리는 게 좋은 거지, 예, 굳이 저도 뭐 제가 잘 못하는 걸 뭐하러 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해할 필요도 없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그런 건 아예, 예, 전화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예, 그런 건 아예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의 갖고 있는 거에 대한 최대한의 제가 알고 있는 걸로 상담을 하는 게 저희 방송의 취지고, 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열려 있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찐팬입니다, 반장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도 찐팬도 있고, 이 반장 출세했네. 말 안 듣는 찐팬이요. 아이고, 어디서 누구세요? 네, 이태원 사는 정여사예요. 정여자님. 정여사. 아이고, 예, 스스로를 여사라고 부르셨네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6살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2년이요. 2년이요? 그래요, 여사님. 네네. 그래요, 우리 정여사님. 일단은 먼저 어떤 주식 갖고 있나 한번 들어볼까요? APR. APR 매수가 얼마예요? 23만 2천 원에 30%. 오, 예. 네. 또 있나요? 넥스틴. 네? 넥스틴. 넥스틴, 예. 68,500원에 20%. 예. SNS텍. 예. 44,600원에 20%. 예. 네. 알겠습니다. 계좌가, 예, 그래도 저게 제일 많네. 한번 제가 계좌 상태를 좀 볼게요. 네네. APR. 개인들이 제일 못 들어본 주식은 APR을 제일 개인들은, 이 APR이라는 게 은근히 알려진 부분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상장 요번에 해갖고 모르시는 예, 그죠. 네. 근데 일단은 계좌들을 보면은 계좌가 그렇게 막 위험한 상태로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다행인 게 그래도. 예. 반장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자, 일단 이 중에서 제일 궁금하신 건 어떤 거예요, 정 여사님? 저는 APR이요. APR. 좀 상장주를 하지 말라고 반장님이 항상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요번에는 APR을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실수한 거 같으세요? 그래요. 네. 근데 왜 실수한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더 나아지면 되는 거니까 저희 방송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실수했으니까 저한테 전화하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고 배워야지 실수한 거 이반장 네 생각 뭐야? 결과 이거야 끝! 이럴 거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럼 저희 방송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오히려 정선생님 같이 실수했으면 실수한 부분 우리가 고쳐서 앞으로 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일단 정 여사님이 스스로 봤을 때 어디에서 자기가 실수를 했다고 느끼셨어요? 버블 낀 상장주는 절대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버블 낀 거를 제가 확인을 안 하고 버블 낀 거를 느끼셨어요?
네. 오, 박수. 오, 근데 버블 낀 걸 스스로 어떻게 느끼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버블이 꼈구나라고 느끼셨어요? 왜냐하면 네. 이 화장품 이 미용기인데 네. 이게 가격이 너무 상장 가격서부터 너무 높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화장품 같은 거는 이 쓰면 다 쓰면 또 사고 재구입이 되는데 이 미용기구는 영구적일 수가 있어갖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고 샀다는 제가 너무 미스테이크를 한 것 같아요 이번에. 방송하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역시 찐팬 맞으시네. 맞아요. 진짜 공부를 그렇게 했으면서도 그렇게 실수를 했어요. 아유, 그래요. 또 실수하고 또 안 하고 또 이러는 게 또, 그죠? 예, 실수 안 하고, 예, 한번, 아무도 실수 안 해봐요. 그럼 정리미도 없죠. 이 반장도 방송하면서 실수 많이 하잖아요. 예. 특히나 생방송 중에 막, 예, 쓰면 안 되는, 막, 단어도 나와가지고, 예, 방통위에서 경고도 먹고, 옛날에 그랬는데. 근데, 그런 다음에 저도 지금부터 얼마나 조심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요. 근데. 반장님, 그리고요, 4월 27일 날 보호예수 물량이 나온다 그래갖고.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드렸어요. 다 하셨어요, 진짜. 이게 뭐냐면, 지금 핵심이 그거였어요. 저도 이 회사, 이게 상장할 때, 이 회사 유심히 지켜본 회사거든요. 왜냐? 이 회사가 워낙 탤런트 김희선 씨죠? 네. 김희선 씨 보면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한 번쯤은 아마 뭐 이 버스 이런데 광고판이나 아니면 백화점 가시는 분은 백화점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김희선 씨가 뭐 요렇게 된 꼭 면도기 같은 거 전 맨 처음에 면도기인 줄 알았어요. 진짜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는 저분이 왜 면도기 쇼킹하게 여자분이 면도기 선전을 하는 그건가 하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요렇게 된 미용기구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저게 뭔가 그러면서부터 저는 이 회사에 관심이 시작된 거였어요. 네. 그런데 봤더니 그 김희선 씨 미용기구로 유명한 회사가 바로 이 APR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김희선 씨 이걸로 해서 APR을 좀 더 막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비건 화장품도 좀 잘 만들어내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했는데 그래서 이 회사 근데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였어요. 이 미용기구를. 그래가지고 이 APR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시장성이 있고 그런 건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상장을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어라? 이게 뭐 상장할 때 뭐 공모도 뭐 엄청 많이 모이고 막 하는데 와 이렇게 되면 이거 거품이 되게 많이 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상장을 딱 하는 걸 봤더니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거품이 굉장히 많이 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부분이셨어요. 미용기구라는 게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미용기구라는 거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무슨 뭐 소모품이 많이 필요하나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봤었는데 그 기구 알기로. 네. 그런 건데 그게 한 번 사고 나면은 그거를 뭐 몇 년에 또 사고 하나요? 어때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게 되면은 맨 처음엔 잘 팔려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커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그 회사 측에서는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 회사들은 앞으로 시장성이 어느 나라의 시장성이 굉장하고 어느 나라 시장성이 굉장하고 되게 굉장할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진짜 또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장성이 괜찮다고 해서 그래서 주가가 미리 선반영해서 큰 것들도 많아요. 바로 제가 봤을 때 APR이 그거에 가는 회사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핵심 얘기하셨던 게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상장 전에 많은 뭐 이 벤처캐피탈이나 이런 애들이 바로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네. 이 회사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좋은 줄 알아요. 3만 원에서 4만 원대 다. 예, 맞아요. 3만 원, 4만 원대 많이 갖고 있다 그러죠? 네. 그러면 3만 원, 4만 원대면은 이 회사 주가가 지금 30만 원대 막 40만 원대 왔다 갔다 지금 내려와도 20만 원대예요. 그러면 몇 배 먹었나요? 지금도. 10배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걔네들 보호에서 다 풀려 있잖아요. 아닌가요? 네. 3월 28일 날 1차 풀렸고요. 4월 27일 날 2차가 풀린다고 맞아요. 또 풀리죠? 예. 네. 근데 풀리는 족족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막 앞으로 엄청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용 기구라는 게 자기네들은 되게 좋고 뭐 얘기하지만 뭐 화장품 되게 좋고 얘기하지만 그게 무슨 AI입니까?
아, 네. 지금 무슨 AI 반도체예요? 그게 뭔 기술력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할까요? 전 솔직히 잘 효과도 모르겠어요. 별로 없어요. 예. 전 그래서 효과도 화장품 별로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 전에도 탐방 가보면 느끼는 게 회사들은 막 진짜 침 튀기고 자기네 회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얘기해요. 근데 들으면서 하나같이 느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무슨 이 사람들은 무슨 뭐 진짜 무슨 뭐 어마어마한 발명품 만든 사람들이야? 뭐 그런 느낌이에요. 뭐 엄청나게 뭐 다른 나라 다른 회사들은 할 수도 없는 것 같이. 근데 나중에 지켜보면 다른 회사들 다 해. 똑같이. 그러니까 뭐냐? 이 미용 쪽은요, 솔직하게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막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 돈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좀 하잖아요? 그럼 거의 다 해내요. 그래서 이 회사에 있어서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질소과자라고 제가 처음에 상담한 분하고 얘기했지만 꼭 질소과자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거품이 있긴. 그리고 그 회사들 아까도 말했지만 벤처 캐피탈도 지금도 4배, 5배, 뭐 7배 이상 먹었는데 보호에서 풀리는 족족 안 팔겠어요? 예, 이거 질소과자 같이 거품 끼었는데 팔지? 근데 우리 개인들은 뭐예요? 그렇게 그런 벤처 캐피탈 같이 사셨나요? 아니잖아요. 다 여기서 들어갔잖아요. 상장한 날 대부분이. 그리고 좀만 빠지는 날 어머 얘가 빠지네? 그리고 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는 더 밀릴 일만 저는 남았다고 봐요. 거의.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그래도 실수를 빨리 인정하셨기 때문에 23만 원이잖아요. 그죠? 아직 거의 손실 없는 구간이니까 이거는 빨리 나오시고 그죠? 다른 걸로 차라리 하시는 게 충분한 능력을 저는 갖고 있다고 봐요. 우리 정 여사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나머지는 예, 뭐 차트상 제가 보니까 나머지들 뭐 이 넥스텐이나 SNS텍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제가 뭐 특별히 뭘 이렇게 사정을 많이 다룰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알아서 판단을 하셔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제가 SNS텍 요거는 한 번만 얘기할게요. 제가 왜 그러냐면 SNS텍 같은 경우에 블랭크 마스크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네. 블랭크 마스크라는 게 뭐 이게 저거 되기 전에 그 도포된 쉽게 말하면 저거 뭐예요? 쿼츠웨이 된 그 상태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회사 삼성의 지분. 예, 그거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019년부터 한번 보세요. 이 회사는 여러분들 솔직히 코로나 때 움직인 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 많이 움직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회사는 잘 보십시오. 2019년도에도 이미 이 회사의 주가는요. 우리가 코로나가 터진 건 2020년 3월입니다. 2020년 3월이에요. 그 당시 우한 폐렴이라 그래서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20년 3월이면요. 어디냐면요. 2020년 3월이면 예, 대략 여기입니다. 이쯤이거든요. 그러면 2020년 3월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나 터지기 전입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 회사의 주가는 벌써 2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2020년 초였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2019년 초에 얼마였냐면 2019년 초에 이 회사의 주가는 여기 나오고 있죠. 얼마입니까? 3,000원이에요. 이미 이 회사는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1년 동안에요. 거의 4배에서 5배가 올랐어요. 1년 동안. 그리고 나서 코로나 때 더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는 워낙 좋은 이 블랭크 마스터라는 게 워낙 필요하고 좋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미 코로나 전부터 그 주가를 뽑고 있었어요, 실은. 근데 코로나로 더 뽑은 거고요. 그리고 나서 좀 조정받다가 작년에 또 이렇게 뽑아준 거고,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는 뭔 소리냐? 이 회사는 이미 상당히 좋은 거를 너무 많이 알아서 주가에 너무 많이 반영이 돼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주식 워낙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정 여사님 하나만 제가 이 반장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여기서 조정을 받으면서 또 확 치고 나간다라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조정받으면서 좀 고생할 수도 있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에 나중에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마인드로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뭔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예.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뭐 넥스티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차트상으로 68,500원 정도 되는데 요 같은 경우에도 아마 자기 어떤 생각으로 관점으로 가져가셨기 때문에 일단은 그 관점은 그대로 한번 유지해 보시다가 보니까 눌림목 매수라. 눌림목 눌림목으로 하셨구나. 그럼 지금 일단은 차트 모습은 눌림목에서 깨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반등 약간만이라도 나오면 일단 손절 치시는 게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하여튼 정 여사님 앞으로도 열심히 시청해 주시고요.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부산을 갑니다. 예, 되게 오랜만에 가요. 2시 반부터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백스코 제2전 시장입니다. 전 시장이 백스코가 2개예요. 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2전 시장으로 오셔야 되고요. 정원은 350명인데 뭐 수거하면 좀 더 들어는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건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총선 끝나고 상당히 재밌어지고 있어요. 그 주식 쪽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장 오늘 많이 올린 이유는 왠지 아시죠? 기름값. 제가 저번에도 한번 기름값 이야기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기름값의 이 유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유가라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원래 그 1월, 2월에도. 근데 유가라는 게 절대 가벼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주식을 오래 해보고 경제를 공부해 보면. 근데 일단은 지금 오르기 시작했는데 유가가 막연하게 여름이니까 기름 조금 쓰니까 잡힐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던데 여러분들 기름 많이 써서 올라가고 떨어지고 뭐 물론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몇 년 전부터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거하고는 또 틀린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찌 됐건 간에 뭐 제가 여기서 할 수 없으니까 시간상 그죠? 많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오시기 바라고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수원 사는 30살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이지훈님 반갑습니다, 지훈님. 그래요. 네. 우리 지훈님 주식은 얼마나 하셨어요? 주식을 많이 투자를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이 반장님 그 방송을 4년 정도 보면서 좀 4년 공부를 보셨어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4년 보시면 이렇게 젊은 분인데, 그죠? 그럼 26부터 네네. 보신 건데, 4년 동안 네네. 보면서, 저희 방송 보면서 제일 많이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어떤 점이에요? 스스로? 이렇게 코로나 버블도 있고 그럴 때 위험을 좀 피하게 해주셔가지고 위험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때로는 이렇게 보시면 제가 너무 겁쟁이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안 읽는 게 저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네.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까지 생존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주식에서 이제 좀 있으면 벌써 이제 몇 년 뒤면 제가 30년이 되더라고요. 이 업계에 들어온 지.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여러분들 강산이 몇 번을 바뀌었겠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골프로 따지면 아마추어 골퍼가 아니에요. 저는 프로 골퍼예요. 예. 그러니까 이 프로 골퍼의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30년이 좀 이제 몇 년 뒤면 돼요. 근데 그 세계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배운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체험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도저히 체험 못하는 것들, 그죠? 근데, 보면은 진짜 잘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까지 남은 사람은 몇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이 못나서 그랬을까? 아니요. 너무 잘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과신하셨어요. 자기가 어떤 하나가 뭐 되면은 곧 그렇게 다 될 것 같이. 그러면서 오히려 굉장히 막 용감한 척하고 더 나갔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같이 겁쟁이인 척하고 뒤로 숨어있는 사람들은 계속 살아남아 오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과연 그래도 그렇게 해서 막 앞에서 나서서 뭘 해야지. 그게 투사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가 민주화하는 곳입니까? 제가 그랬어요. 주식파는 여러분들 민주화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한 곳이지, 예. 목적 자체가 틀려요. 사회는 민주화가 돼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결국 살아남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요. 용기 있는 것보단 용기 없는 게 차라리 낫더라고요. 주식에서만큼은. 예,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항상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던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들 개인들 너무 많이 용감하신 분 많으세요. 예. 근데 그렇게 용감하신 분들 중에 과연 몇 년 뒤에 살아남을 분이 몇 분일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전 여러분들이 많이 살아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K카 12,000원에 25%. 네. 그리고 범한 퓨어셀 네. 19,000원에 15%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종목이 더 궁금하신가요? 범한 퓨어셀이 제가 궁금해요. 범한 퓨어셀이 더 궁금하시다? 그래요. 네. 범한 퓨어셀 19,000원.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범한 퓨어셀. 일단은 지금 저희 방송을 오래 보신 티가 나요. 이거 벌써 딱 봐도 나요.
그래요. 근데 범한 퓨어셀이라는 거를 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본업 관련해서 잠수 관련된 공부를 하는 중에 이제 아, 잠수함 쪽, 네, 하죠. 예. 잠수를 해보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할 분야가 아니다. 이게 너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런 걸 무인화하고 이런 관련된 뭐 기업이 있을까 알아보던 중에 이제 범한 퓨어셀이 이제 최근에 상장했고 뭐 잠수함 관련 수소 연료전지 이제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좀 괜찮아 보여서 매수를 했는데 이게 좀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제가 좀 공부할 수 있는 정보가 좀 제한돼서 좀 확신이 조금 알겠습니다. 덜 들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잠수함 공부하시다가 그렇게 한 거는 아우 잘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진짜 칭찬드릴게요. 근데 잠수함 얘기하니까 제가 참 얘기하는데 이걸 사람이 할 게 아니다라는 부분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네. 네네. 실은 저는 해군을 나왔어요. 근데 해군 나왔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군에서 복무하던 시절에 지금 잠수함이 되게 많죠. 그 당시에 예, 지금 잠수함 많잖아요, 우리나라. 그죠? 무슨 네. 남 무슨 남. 제가 있을 당시에는 잠수함이 없었어요.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복무할 때는. 그래서 잠수함이 그때 막 시험적으로 이제 막 나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정식으로 잠수함이 된 게 아니라 시험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내서 이게 진짜 사용할 수 있을까, 얼마나 문제가 있을까 이런 거를 시험할 때예요. 그래서 그때 잠수함 승조원을 모집을 했었어요. 근데 저도 그때 한번 모집을 한번 지원해 볼까 말까 막 이렇게 망설였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이 군대 이쪽을 많이 공부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 당시 이제 근데 저는 나중에 보니까 자격이 안 됐어요. 왜냐? 병사는 안 되고 부사관 이상들만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못하게 됐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제 옆에서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참, 이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게 100%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주요 나라들 중에 시험으로 그렇게 이게 진짜로 되는지 안 되는지 만들어내서 시험 운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잠수함이라는 게 없다가 그런 시험 운전을 하는 잠수함에서는 보통 그 사고가 많이 터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어떤 사고가 터지면 잠수함에서는 사고 잘못 터지면 죽는다. 근데 너 죽을 각오 돼 있어? 그럼 지원해.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확 와닿았어요. 그 얘기가.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잠수함이라는 분야는 맞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그래도 바닷속에서 뭘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분야가 맞는 건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잠수함 쪽에 있어서 사람들이 못하는 분야들이 많아요. 그래서 범한 퓨어셀을 예를 들어서 이 잠수함 쪽에 있어서의 매력을 크게 봤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이라면은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근데 범한 퓨어셀 같은 경우에 워낙 잠수함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뭐예요? 2022년도에 그때 상장할 때도 범한 퓨어셀이 저렇게 저 가격에서 출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나요? 잠수함 때문이었어요? 그거 아니었잖아요. 뭐였어요? 수소 아니었나요? 그렇죠. 네. 예, 이 범한 퓨어셀함은 그 당시에도 그랬고 이 회사는 수소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관심 갖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뭐 두산 퓨어셀, 범한 퓨어셀, 뭐 이름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흐름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말할게요. 흐름상은 안 좋은데 지금 전화 주셨던 지훈님은 들어가실 수 있는 가격, 갖고 가실 수 있는 가격에 왜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범한 퓨어셀 같은 게 수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가 그 당시 과대 포장된 거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뭐 여러분들 수소는 제가 많은 얘기 하니까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신규 상장에서 잘 보세요. 나쁜 패턴이에요. 근데 나쁜 패턴에서 쭉 되죠. 잘 보세요. 보통은 여기 이런 모습이 형성이 되면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를 바닥으로 보는 게 맞아요. 워낙은.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이제 뭐 만약에 정 관심 있는 사람은 이런 가격대에서 들어가 보실 수 있었어요. 실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작년 7월부터 다시 한번 내려가 버리죠. 이러면 이제 이게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히려 이렇게 해서 안 깨질 것 같은 라인을 깨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건 좀 얘기 드리면 여러분들 또 이거 이용해 먹으려고. 근데 이런 거 자꾸 이용해 먹으면 안 좋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요렇게 오히려 깨져버리고 버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밀리더라도 얘는요. 요렇게 제일 놀던 가격 있죠.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가격. 이 가격 근처까지는 시간을 두고라도 붙어요. 보통은. 그래서 제가
지훈님은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지훈님은 잠수함 쪽을 봤다며요. 그죠? 잠수함 쪽이나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얘가 지금 실적도 안 좋아지고 하지만 더 나빠질 부분이 크냐는 거야.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걸 따지더라도 좀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이건 기술적인 그거였는데 반등할 가능성이 시간을 두고라도 많고 잠수함 쪽 때문에 좋게 받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요거는 지훈님은 들고 가보셔도 나중에 나쁜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예. 이 회사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좋게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게 뭐 어마어마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대충 힌트 많이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그러니까 그거를 잘 맞춰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케이카는 뭐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탐방 갔던 얘기. 들으셨죠? 네네. 아닌가요? 못 들으셨어요? 맞습니다. 아니, 듣고 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케이카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신차 대비해가지고 중고차 이 비율을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특히 뭐 영국 같은 경우가 제일 많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영국의 한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케이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또 그 케이카 하면 잘 모르는데 광고 얘기하면 알아요. 그 영화배우 하모 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하는 그 선전 기억하시죠? 그게 케이카예요, 케이카. 그래서 이 케이카 같은 경우에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이 경기를 좀 흐름을 타요. 그래서 나중에 경기가 좋아지고 나면은 그래도 주가 수준이 이 수준에서는 이 수준보다 더 나은 수준에 나중에 올라오지 않겠냐. 그 말씀을 그때도 드렸고 저는 뭐 이 반장은 생각 웬만해서 안 바뀌는 거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요거 홀딩 할게요. 그래요. 여기까지 될 것 같고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계속 저희 방송 보면서 저희 방송을 모멘텀으로 해서 자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강연에 오늘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가고요. 그리고 4월 달은 아마 강의를 한 번을 더 할 것 같아요. 한 번을 더 할 것 같은데 지금 뭐 거의 결정이 거의 됐죠. 아마 다다음 주 정도에 될 것 같은데요. 다다음 주.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광고가 나갈 건데 아마 서울 강북 쪽에서 할 것 같아요. 진짜 다시 서울에서 오랜만에 하는데 아마 서울 강북 쪽에 보면 명지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명지대 쪽에서 할 것 같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강연을 미리미리 알려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왜냐면 스케줄 때문에. 근데 나오면은 이렇게 알려드리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도 어떤 얘기가 준비했을지 기대하시고 오시면 아마 재밌는 얘기 많을 겁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연결해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반장님. 아유, 어디서 누구세요? 예. 예. 아이고, 오랜만에 통화드렸네. 한 8, 9년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유 반갑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예, 아이, 덕분에 잘 지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그래, 어디서 누구세요? 예, 동탄에 사는 박종혁입니다. 박종. 혁이요, 혁될 때. 아, 종혁님? 예. 아, 기억 날 것도 같다. 저하고 이름 같아서. 기억나죠?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네, 맞아요. 이름이 비슷한 게 아니라 이름이 같은 거 아니에요? 몇번 통화드렸잖아. 아, 그래요. 조용히. 일단은 연세가 연세가 60이요. 주식 경력은? 예, 한 15년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일단 먼저 조용히.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LG 생활건강. 매수가 얼마예요? 30만 8천 원에 60% 하고요. 어유, 예. 그 다음에 농심 37만 원에 30%. 벌써 포트를 보니까 주식 오래 하신 티가 팍 나신다. 예, 예. 그래요. 오히려 이런 분들은 주식 오래 하셔서 이렇게 포트 되신 분들은 자기 딱 궁금한 게 있어요. 그거를 딱 해드리면 돼요. 일단은 먼저, 어떤 부분이 궁금하셨어요? LG 생활건강이 좀 궁금해요. LG 생활건강? LG 생활건강에 뭐가 궁금하세요? 이게 제가 아픈 기억이 있는 것이요. 네. 이것을 제가 90만 원에 샀다가 예전에, 한 67만 원에 손절을 했다가 매일 기다리다가 이걸
30만 원 초반대가 오길래 재매서 했어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끌고 가면은 한 60만 원은 안 가겠나 싶은데. 60만 원. 예. 일단은 솔직히 주식이라는 거는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진짜 네. 회사가 너무너무 쓰레기만 아니면은 기술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공부하셔야 되는 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펀더멘탈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펀더멘탈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맞아요. 확실히. 그런데 펀더멘탈 말고도 작용하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뭐에 빗대서 말하냐면 관리 종목들 상장 폐지 들어가는 그 정리 절차 들어가는 종목에 빗대잖아요. 그죠? 예.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장 폐지 전리 정차는 일주일 동안 상장 폐지 이제 할 거니까 빨리 그 기간에 뭐 거의 뭐 얼마 안 되지만 해라. 빨리빨리 그 팔 사람들은 팔아라. 아니면 상장 폐지된 날 빵 되니까 그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무조건 일주일 뒤면 빵 되는 주식이니까 누구든지 다 빨리빨리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보시면 걔네들은 상한가 한가 제한이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그래서 보면은 막 말도 안 되게 막 하루에 막 100%씩 오르는 회사들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런 거 아시죠? 보셨죠, 많이? 예. 예. 예, 봤죠. 그러니까 이게 워낙 펀더멘탈로는 설명이 안 돼요, 실은. 근데 주식시장에 분명히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펀더멘탈이 제일 중요한 건 맞지만 펀더멘탈 이외에도 작용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펀더멘탈 이외에 작용하는 부분을 너무 중요시해버리기 때문에 또 그리고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수익 사업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거를 약점을 타고 들어가요. 예, 예.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혹하니까. 근데 그런 거는 편법이나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약간 야근수예요. 주식은 여러분들 그거가 더 크지 훨씬 작은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LG생활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펀더멘탈상 얘가 특별히 좋아질 거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예, 얘가 뭐가 특별히 좋아지겠어요. 그렇게 좋아질 거 없어요. 뭐 좋아져도 조금 좋아져봤자 이미 이렇게 신뢰를 잃어버린 애는요. 여러분들 신뢰 회복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실은 이런 주식은 가져가는 주식은 아니에요. 많이 빠졌는데 많이 빠진 건 인정할게요. 근데 많이 빠진 다음에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야지 우리가 그걸 기대하고 들고 가는 거지 별로 올라오지도 않을 건데 뭐하러 들고 갑니까? 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진 건 맞지만 그렇게 올라올 애가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따지면은 지금 30만 원이잖아요. 솔직히 지금도 수익 구간이에요. 그죠? 그럼 얘가 떨어지면은 뭐 10만 원, 5만 원? 아니 뭐 그렇게 가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그렇지만 얘 펀더멘탈로 따지면 그렇게 가는 게 쉽진 않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제가 이거 반에서 얘기하잖아요. 60명 중에 반에서 얘가 지금 30등이야. 근데 공부 좀만 하면 한 50등까지 떨어져. 그런데 얘 문제는 뭐냐? 한 55등, 6등 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 공부 진짜 하다못해 몇 페이지만 해도 등수 그래도 뭐 4-5등수 올라가지. 반에서 60명 중에 50한 6, 7등 하는 애가 꼴등이나 59등 하기 그것도 더 힘들어요. 진짜 몇 등 올리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더 힘들어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LG생활건강 자체는 그렇게 매력이 없을지라도 내려가는 게 이제는 어려운 구간이에요. 그렇게 쉽지 않은 거. 그래서 그렇다면 어느 정도 반등은 나중에 나온다. 기다리고 계시면. 그래서 주식 15년 동안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오히려 주식 자기가 하던 습관을 고치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지금 웬만한 시청자들한테는 전 이거를 절대 반대하겠지만 종영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거를 그냥 홀딩하고 조금 가셔서 그냥 좀 드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올라가게 되면은 비중을 조금씩 줄여 꼭 60만 원까지 다 들고 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다못해 뭐 좀 더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서 갖고 계신 거 비중을 피라미드 모양으로 계속 좀 줄이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조용히? 예. 얼마 전에 그 40만 원 찍고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뭐 찍고 내려가고 이런 거요. 얘는 그렇게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요. 그리고 농심 마지막 하겠는데요. 농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가 지금 37만 원 정도 되는데 농심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한 모습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이 농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얘네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이런 애들은요. 이 식음료 쪽은요. 그렇게 올라가는 애가 아니에요. 잘.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도 한번 2015년 보세요. 그때 그 농산물 에그플레이션 막 이런 것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2015년도 에그플레이션 막 그때 유행할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쭉 하고 올라가 농심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보세요. 주가 어떻게 되나. 거의 한 7, 8년 동안 헤매죠.
그리고 요번에 그랬죠. 작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식료들은요,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가격이 여기서 조정받을 가격인지 아닌지가 애매합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15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요 정도 말씀드리면 대충 느낌은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손절 라인은 드릴게요. 손절 라인은 왜냐하면 이거는 그래도 한 34만 원이나 34만 원이나 3만 원 밀리면요. 얘는 그러면 주봉상 보더라도요. 얘는 좀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그 가격 손절가로 잡고요. 아프겠지만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너무 욕심 안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만 올라가면 예, 그냥 털고 나오시는 게 알고 계시죠? 그 정도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는 그 이유는 그러니까 15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십시오. 02786-101023 무료 문자 013-336-8288.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제 제가 강의가 많이 줄었어요. 예, 올해도 또 작년같이 좀 줄어서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을 자주 못 찾아뵙네요. 예, 부산도 예, 9개월인가 10개월인가 만에 지금 찾아가는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러니까 오란 분들 많았는데 갑니다. 이제 갔는데 또 안 오시면 예, 그죠? 예, 그것도 웃겨요. 그러니까 오란 분들 많았기 때문에 가니까 필요하신 분들 와서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02786-10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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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노원구에 사는 이강혁입니다. 이강혁? 네네. 예, 강혁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49이고요. 주식 경력은? 3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강혁님. 일단 강혁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HLB를 58,300원에 예. 몇 프로요? 40%. 몇 프로요? 40%. 오휴, 여기서 승부 내시구나. 예, 또? 유한양에 예. 68,300원에 30%. 네. CJCGV 5,680원에 5%예요. 알겠습니다. 이쪽 관련으로 많이 갖고 계시네. 이쪽으로 많이 갖고 있는 이유가 좀 있으세요? 보니까 제가 느낌이 뭔가 좀 자기가 생각하는 분야가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느낌이? 그 사실은 제가 이 반장님 그 방송 예전에 그 에코프로 HN 한 3년 전에 저 좋게 듣고서 그 전에 주식 아무것도 모르게 시작했다가 예. 그걸 해서 제가 한 1년 정도를 그거 에코프로에이션을 그냥 월급 타면은 계속 이제 모아가가지고 아이고, 네, 잘하셨네. 한 100% 정도 거의 수익 나고서 작년에 예. 그 2차 전지 한참 막 그 거품 있을 때 예. 그 반장님이 이 2차 전지 이제 떨어질 거다 막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시는 거 듣고 네. 에코프로 HN 제가 그때도 에코프로 HN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죠. 이렇게 가는 거는 이 회사가 진정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다시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건 굉장히 싫고 안 좋게 얘기할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거 보셨구나. 그래서 그래. 이거 섹터가 옮겨갈 것 같아서 그래서 이쪽으로 금리 인하도 할 것 같고 그래서 미슈도 있고 해서 작년부터 HLB를 3만 원대부터 모았다가 예. 근데 지금 뭔지는 알겠는데 지금 HLB 수익이 깡패야. 굉장히 잘하셨어요. 지금 주식은 그래도 제대로 좀 배우시고 있네. 주식을 이렇게 제대로 잘 배우셨네.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주식을? 배운 건 없고요. 예. 그 반장님 방송 그냥 그럼 저한테 배운 거네? 모르고 그냥 막 하다가 나한테 배운 거잖아, 그럼. 네, 왜 부정하세요?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해서 잘 연구하셔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하드리고. 일단은 근데 지금 제가 중요한 말 하나를 좀 들어서 그래요. 일단은 제가 오늘 강의에서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은 못 할 텐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왜 그렇게 확신을 하세요?
확신을 하는 게 아니라 네. 할 것 같다. 작년부터 계속 이제 금리가 그쵸. 고점이다. 그런데 언젠가는 좀 금리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작년 연말부터 네. 금리나 올해 무조건 네네. 한다라고 다들 얘기했잖아요. 방송이고 어디고, 그죠? 네네네. 근데 특히나 뭐 3번이 아니라 5, 6번 할 거다. 미니멈 3번이고, 그리고 뭐 상반기 중에 시작할 거다.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다들 그렇게 얘기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되고 있어요. 그렇게 안 됐죠. 그죠? 예, 예. 제가 금리나 함부로 못 할 거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 기억하고 계세요? 계속 방송할 때마다 얘기하고 예, 있는데. 예, 예. 근데 희한하죠? 어떻게 알았을까, 전?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방송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냥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파월 의장이 신입니까? 파월 의장이 전 세계 경제를 어느 나라 경제든지 막 파월 의장이 막 예를 들어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파월 의장은 그냥 의장일 뿐이에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어저께도 이창용 총재 하는 멘트 듣고 저는 오히려 그분을 더 높이 평가해요. 개인적으로. 왜냐? 이창용 총재는 어저께도 그랬어요. 금리 인하? 지금 우리나라가 그때 차선 변경으로 얘기한 거 들으셨어요? 뉴스에서? 왼쪽 깜빡이를 킬까 말까 망설이는 중입니다. 왼쪽 깜빡이를 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왼쪽으로 턴을 돈 게 아니에요. 킬까 말까 망설이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맞아, 그거예요. 근데 파월 의장은 왼쪽 깜빡이 켜고 도는 것 같이 얘기했잖아요, 사람들한테. 항상.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은요, 파월 의장의 말은 여러분들 과거에 금리 인상 얘기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제 오늘 이따 강의 때도 할 텐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요, 절대 안 한다 그랬어요, 계속.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못 믿겠으면 몇 년 전에 보세요. 뭐라 그랬나. 근데 어떻게 됐어요? 금리 인상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들은 파월 의장은 여러분들한테 번번이 거짓말을 했어요, 거의. 결과로 따지면. 오히려. 그래서 제가 왜 이창용 총재를 더 높게 개인적으로 보냐? 이창용 총재 하는 말이 파월 의장보다 나중에 보잖아요? 그럼 훨씬 더 잘 지켜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미국 연준이 의장이니까 파월 의장이 말하면 마치 뭐 신이 얘기한 거, 조물주가 얘기한 것 같이 믿어버려요.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항상 얘기한 거예요. 파월 의장이 신입니까? 이러고 제가 방송에서. 파월 의장의 말은요, 번번이 틀렸어요. 그건 결과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못 믿겠으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한번 내보세요. 제가 저 얼마 전에 데이터 낸 게 있어요. 파월 의장이 멘트한 게 얼마나 많이 틀렸나. 지켜진 것보다 틀린 게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파월 의장의 말을 굳건히 믿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전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훨씬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한테 그걸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했던 거고, 어찌됐건 간에 시간 때문에 HLB를 얘기 드려야 되는데, HLB 같은 경우에 지금 몰타사에서 잘했는데, 요 같은 경우에 혹시 지금 다음 달에 발표되는 리보세라믹 그것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예, 그게 원래는 제가 이거를 그죠? 다 덜어냈다가 예. 잘했어요. 원래는 이거 100%를 갖고 있다가 예. 지금 아마 시청하신 분들 대부분 알 거예요. 왜냐면 HLB 같은 경우에 워낙 지금 시청이 커 있잖아요. 그쪽에서.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게 다음 달에 저도 이거 지금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다음 달에 FDA에서 이제 드디어 신약으로서 상품으로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결정이 다음 달 중순에 난다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죠. 맞죠? 네네. 예, 맞을 거예요. 예, 다음 달. 예, 5월 아마 15일 전후 15일 언제. 입니다. 예, 그때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 실은 이 부분이 저는 많이 반영이 됐다고 봐요. 제가 그래서 지켜보려는 게 그거예요. 뭐냐. 다른 바이오들 안 움직일 때 얘는요, 혼자 올해 들어와서 잘못, 이거 차트 이렇게 가리고, 이름 가리고, 얘 보여주면 얘 어떤 업종일 것 같아요? 그러면 100% 다 뭐라 그럴지 아세요? 잘 모르. 바이오라 그럴까요? 아니요. 아니요. 반도체라 그래요, 이거 다. 아,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얘만 혼자 따로 놀았거든. 그 소리는 왜 그럴까? 지금 제가 말하는 바로 이 리보세라믹 그게 5월 달에 FDA 승인 결과를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리 다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제가 지켜보려는 건 그게 과연 발표됐을 때 진짜인지 아닐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만약에 진짜라고 한다면 얘가 과연 이 선반영된 부분을 무시할까? 아니면 선반영된 부분이 결국은 개인들의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그 어떤 미끼가 됐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이 회사의 그 어떤 발표의 그 유무보다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거.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럴 때는 비중을 좀 더 많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더 많이 줄여놓고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예, 지금 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주총 이후에 지금 주가 밀리고 있죠. 저도 주총 때 뭐, 글쎄요, 뭐, 유한양행이라는 회사 자체는 좀 그 고고한 정신을 좀 살렸으면 하는데, 예,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회사 하나쯤은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유한양행을 좋아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글쎄요, 좀 어쨌거나 좀 안타까워요. 주총 내용은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뭐 지금 주가 흐름상은 나쁘지 않아요. 제가 일부러 주봉하고 한번 월봉 보여드릴 텐데요. 주가 흐름상은 나쁘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현재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조금씩. 그래서 이건 제가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얘는 지금 뭐 그렇게 과하게 올라오거나 뭐 급하게 올라온 적도 없고 계속 조정받고 올라오고 막 이래가지고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깨지면 일단 6만 원에서 5만 원 후반대 깨지면 얘는 한번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특별히 지금 현재 나쁘진 않은데 조정이 좀 앞으로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다고 많이 빠진 조정보다는, 예, 시세를 좀 못 내는 조정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빠져나오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손절가까지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거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CJV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이제 더 이상은 안 밀리고 있죠. 얘는 이제 웬만해서 밀리기 어려워. 근데 요건 단타로 들어가신 거죠? 단기로. 너무 큰 흐름보다 기술적으로. 맞죠? 네네네. 예, 그래요. 요건 기술적으로 그냥 조금만 먹고 나오세요. 예, 이거 괜히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충분히 더 좋은 종목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5% 아마 저녁에 고기 사 먹을 정도만 하신 거죠, 나중에. 네. 그죠?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진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걸로 만드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여튼 어쨌거나 도움이 돼서 저도 뿌듯하네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바로 그냥,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예, 부산을 갑니다. 부산에서 이렇게 알고 모르는 한 얘기 다 할 겁니다. 이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필요하신 분들만 오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왕이면, 물론, 무료 강연회예요. 무료 강연회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무료 강연회가 아니면 방송에서 뭐 얘기를 못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라도 많은 사람들 듣게 하려는 건 제 강의를 듣고 싶어도 못 듣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제가 뭐 딴 데서 활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뭘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광고를 하기 위해서도 무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대신 그런 마음이 있는데 보면은 무료니까 자기 돈 하다못해 10,000원이라도 내면 그렇게 안 들을 거예요. 진짜 열심히 뭐라도 하나 더 알아가려고 더 열심히 들으실 거예요. 근데 무료니까 자기 돈 든 적 없으니까 보면은 너 그냥 떠들어 그냥 그래 뭐 들을 게 있어 그냥 이러다 쓰고 가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세요. 근데 저도 그럼 그럴 때마다 자괴감을 느껴요. 제가 굳이 내 돈 들이면서까지 왜 이렇게 내가 무슨 뭐 국회의원 선거 나가는 사람도 아닌데 뭐하러 내가 사람들 관심을 이렇게 하려고 하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는 서로 매너가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듣는 여러분들도 매너 되신 분들이 와서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예, 저도 매너 최선 지켜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얘기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꼭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예,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예, 3490. 예, 카카오 게임즈. 그래요. 주식이라는 게 신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신뢰를 얻는 거는 참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신뢰가 한번 깨지면 주가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건 참 금방입니다. 그리고 올라오기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뭘까요? 회사일까요? 물론 회사도 그렇겠죠. 근데 회사보다는 개인들이겠죠. 왜? 카카오 게임즈가 게임 안 합니까? 뭐 이런 거 안 하나요? 퍼블릭 안 하나요? 다 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카카오 게임즈는 그래서 직원들한테 월급 주잖아요. 다 하잖아요. 근데 주식을 산 개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냥 빠져서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별 희망도 없이 몇 년이고 기다려야 돼요. 이게 과연 옳은 걸까요? 저는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23,000원 매수가인데요. 그냥 조금만 수익 나면은 웬만하면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예, 제노코입니다. 예, 1390입니다. 제노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이런 회사가 이렇게 한번 뽑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그럼 이게 언제까지 쉴지 그리고 이게 진짜 다시 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안 뽑았으면 이거에 대한 공부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뽑고 나면 이거에 대한 공부가 더 어려워져요, 저도. 그래서 이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전 차트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차트상으로도 뭐 무리는 없어 보이는 가격일 수 있지만 매력 있어 보이는 가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웬만하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예, 쌈지 엔터입니다. 419530. 예, 95, 예. 30. 일단 쌈지 엔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합니다. 저는 기술적으로만 얘기하니까요. 뭐 그렇게 무리한 가격은 아니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30% 비중이 좀 있으신데 쌈지 엔터라는 회사는 공부를 해보시면서 자기가 판단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전 기술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뭐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일단 홀딩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예, 디어유입니다. 디어유. 예, 37. 예. 63, 예, 05. 진짜 얼마 전에 저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다가 디어유 본사 앞을 지나갔어요. 근데 저 디어유 본사인 줄 몰랐어. 근데 이렇게 운전하다가 간판을 봤는데 이렇게 운전하는 거 보는데, 디어유야. 근데, 이게 디어유야? 그런 적 있었는데. 근데 일단 디어유 같은 경우에 34,000원, 31,000원 30%인데요. 일단 디어유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무리한 가격은 아니에요. 근데 디어유라는 게 과연 계속 올라올 수 있을 만큼의 지금, 배경이냐, 환경이냐, 이런 건 좀 생각을 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뭐 내려가더라도 반등은 나중에 들어올 겁니다. 기술적으로 해서 매수 가격 위로는 올라오겠지만 많이 끌고 가거나 너무 좋게 보는 거는 좀 저는 반대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풍원정밀입니다. 37예 1950. 예, 풍원정밀. 이런 경우에 이제 갈등을 때립니다. 여러분들이. 왜냐? 보세요. 이렇게 잠 자죠? 잠 자다가 어떻게 돼요? 뻥! 하고 올라오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시겠어요?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8,200. 아마 50% 요번에 사셨을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왜? 이게 조정받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게 올라갈까요? 그만큼 올라갈 만큼 매력적일까요? 전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저는 오히려 이런 경우에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죄송한데 빨리 되도록이면 빠져나오시는 게 나아요. 근데 뭐 기술적으로 막 서로 뭐 개인들이 치고받다가 좀 올라오면은 이 반장이 빨리 팔아갔는데 왜 그랬어? 이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진짜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회사의 매력은 저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예, 원티드램입니다. 예, 일단 37, 예, 6980. 원티드랩도 아까 수소하고 비슷한 거죠. 풍력 쪽 관련. 그때 관심 워낙 핫했잖아요. 그죠? 핫했기 때문에 요번에 안 그래도 이쪽 관련해서 얘기를 제가 엊그저께 들었어요. 총선이 끝나고 나서 야당이 압승을 하다 보니까 전 정권에서 밀던 부분들에 있어서의 관심이 이제 좀 생기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 그분들한테 막 물어보고 싶어요. 의회의 권력을 가졌어도 대통령의 권한을 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한이 아무리 그래도 막강해요. 의회가 도와주면은 더 좋은 거고 못 도와주면은 참 안타까운 거고 막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정부에서 하던 것들이 힘을 받는다? 그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풍력 부분에 있어서는 6,300원 매수가인데요. 글쎄요, 저는 일단은 어찌 됐건 간에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익 좀만 나면은 더 나면은 또 빠졌다가 또 빠지면 또 이렇게 하시고 좀 요렇게 좀 얌체같이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기까지 일단 오늘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지금 유가가 이제 계속 심상치 않고 있어요. 금값도 뭐 당연하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 잘하면은 뭐 이번 주말도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란이 진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 생각과 다르게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이란은 중동의 맹주입니다. 사이즈 규모가 중동의 국가들하고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어떤 수가 있어도 이란은 워낙 참전을 안 하는 거를 그 기본 원칙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벌어졌거든요. 하겠다 말만 이렇게 하면서 으르렁장만 났지. 이란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란은 요번에 지금 어찌 됐건 간에 자기 영사관 그 공격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다고 거의 무조건 확신하기 때문에 무조건 받았기 때문에 자기네가 직접 공격을 당한 거기 때문에 반격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터지게 되면은 글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변수들이 터지기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있어서 너무 그렇게 태연하게 무조건 갈 거야. 뭐 다 될 거야. 금리나 할 거야. 뭐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과연 계속 옳겠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결과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 저는 이따가 부산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